돈이 보이는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시장의 특징부터 살펴볼까요? 네, 어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최종 기준금리가 5%를 초과할 것이란 우려감이 여전히 시장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쌍끌이 매도에 나섰고요.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8% 하락했고 코스닥은 전일 대비 마이너스 1.89%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11월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이번에는 발목을 잡았는데요. 미국 11월 ISM 제조업 지수는 56.5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오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부각되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호재가 악재로 반영되는 시장이 조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지표가 잘 나오든지 임금이 인상되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가 악재로 반영이 되는 구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내년도 어차피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내년도 미국 기준금리가 5%에서 5.25%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25bp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가민하게 반응을 해도 되나라는 의구심은 있지만 일단 시장은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전략도 함께 고려하시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1318.8원 나왔습니다. 전일 대비 26.2원 급등을 했고요. 3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1,300원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 종목을 뽑았고요.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SM과 JYP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특히 엔터주 중에서는 SM과 JYP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에코프로비엠과 아프리카TV, 알테오제, 모트렉스, 다우데이터를 매도했는데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을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월드컵 관련주인 아프리카TV를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바이오 종목에서는 알테오젠, 자율주행에서는 모트렉스를 매도했습니다. 기간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케어젠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보톡스 관련 종목인 휴젤, 그리고 네오위즈, 하이비전 시스템, 아프리카TV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특히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사우디의 오일머니가 국내 한국 게임 업체들에게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네오위즈가 부각되었던 모습이고요. 기간 순매도 상위 종목에서는 LNF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 SM, HPSP를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과 외국인은 최근 양극재 업체들을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룹주들은 그 이후로 계속 며칠 연속 그래서 음봉이 좀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는 이 매니저님께서 2차전지 소재주들은 지금은 차익 실현하지만 큰 시각으로 봤을 때 매도로 대응하는 관점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었는데 네. 여전하십니까? 그 관점은? 제가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는 매수를 사실 매수는 자제하고 지금은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내년도 부분에서는 분명 실적이 잘 나올 거기 때문에 내년도 저점 구간에서 잘 잡으면 다시 한번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들도 꾸준히 편입이 되어 있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보니까 휴젤과 같은 또 내수 중에서 이 미용기기 관련 맞습니다. 종목의 네.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어제의 특징 섹터를 보니까 애플페이 그리고 보안 테마 관련 소식들이 있고요. 오늘 돈이 보이는 뉴스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11월 해외 여행 패키지 예약 건수가 코로나 전보다 1% 더 높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전년 대비로는 353% 패키지 여행 건수가 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대표적으로 패키지 여행을 가장 많이 가는 국가는 베트남이고요. 2위 국가는 일본, 그리고 필리핀, 태국 순인데 겨울철을 맞이해서 조금은 따뜻한 동남아로 여행을 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1일부터 무비자 자유여행이 허용되면서 일본 여행객 수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엔화가 역대급으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 항공사들도 일본한 항공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한 일본 여행객 수도 전월 대비 138% 급증을 했고요. 일본만 놓고 보면 2019년 11월 대비로도 약 67% 회복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행 항공사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가지고 왔고요. 대표적인 관련 종목으로는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 진에어, 그리고 여행사 중에서는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다라는 지자체 네. 발표 이후에 또 이런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이 힘을 받는 것 같은데 관련 주식은 항공주 그리고 여행사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섹터들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가장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은 뭡니까?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제주항공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 저비용 항공사에서 1위 기업이고요. 왜 저비용 항공사를 가지고 왔냐면 최근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최근 여행객 수가 동남아나 일본, 즉 가까운 나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싼 대형 항공사보다는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하는 여행객 수가 늘어날 거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 실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부터 일본 노선 여행객 수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주항공의 국제선 수송객 수는 이제 10월달 20.6만 명에서 6만 명을 기록했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34.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11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해 3분기 지난 3분기 전체 국제선 여행객 수를 증가하기 때문에 빠르게 4분기 실적도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11월 일본 노선 수송객 수만 빼서 본다면 18.7만 명으로 전월 대비 110% 급증하면서 일본 쪽 여행객 수가 빠르게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빠르면 4분기, 저는 4분기로 예상하고 있지만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드디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국제선 중국 노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쟁 LCC 업체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세 완화가 본격화된다면 제주항공이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로도 지난 12월 6일 인천과 중국 웨이하이 항공편이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어나기도 했고요. 차트 보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 이슈로 지난 4월 달에 최고점 22,000원을 초과 달성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생각보다 여행객 수가 빠르게 늘지 않으면서 장기간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는 10월 달부터 일본 여행객 수가 급증하면서 바닥을 다진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들도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해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14,000원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이 지난달에 유상증자했잖아요. 네. 주가 희석되지는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죠. 있는데 네. 일단 리오프닝 중에서는 저비용 항공사 중에서는 제일 매력적이라고 저는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희석되는 거는 고려 안 하시고 그것보다 매력이 더 높다. 지금 어차피 주가는 바닥이고 네. 어차피 단기적인 매크로 변수 때문에 종목이 주가가 이제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을 봤을 때 제주항공의 주가가 과연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의문에는 저는 이거보다는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그 한국투자증권에서 유상증자 때문에 희석될 것이다 가치가 목표가를 많이 낮췄어요. 한 30% 정도 낮추고 낮추면서도 최선호주는 제주항공이다. 그러니까 투자할 만하되 네. 유상증자 때문에 기대치는 좀 낮추자라는 의견이었는데, 네, 자 제주항공 돈이 보이는 뉴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넷플릭스의 CEO 리드 헤이스팅스가 광고 요금제를 뒤늦게 도입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는 지난 11월 4일부터 광고 요금제를 도입했고요. 시간당 4분에서 5분 정도 광고를 시청하면 베이직 요금제가 9,500원에서 5,500원까지 할인해서 시청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상도도 720으로 낮고, 그리고 동시 시청자 수도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난달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넷플릭스 광고가 모두 완판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넷플릭스 광고 수요가 높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우리 국내 광고 관련 업체들은 지난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광고 수주가 급감하면서 실적이 한 차례 조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방송 전에 최근 광고 업체들의 3분기 실적을 전부 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난 2019년 코로나 이전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광고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소외는 되었지만 서서히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 관련 종목으로는 나스미디어와 제일기획, 그리고 이노션과 인크로스 MP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요, 이 광고는 경기가 안 좋을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광고비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탑다운으로 보면 내년 경기 안 좋아진다고 난리인데 광고 회사가 물론 코로나 때보단 좋아졌겠지만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래서 지금 네. 한번 스터디 차원에서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실적을 찍어보면 2019년보다 일단 잘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네. 업체들이. 그리고 내년도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광고가 지금보다는 더 줄어들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예. 저는 내년도 경기 침체가 우리가 시장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광고 시장, 광고 수주도 크게 올해보다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 최양호 고문께서도 다 안 좋다고만 하는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경기가 지금만큼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던 만큼 네, 다양한 의견 참고해야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가장 좋아 보입니까? 나스미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네. 나스미디어는 2000년 설립된 국내 취급고 1위의 디지털 미디어 랩사인데요. 그 광고 운영 방식은 국내 매체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광고사 또는 광고 대행사로부터 판매하고 수수료도 받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1000개의 광고 대행사와 거래하고 있고 850개의 광고 매체사와 거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2020년도 이후에 광고 수주가 급감하면서 한 차례 실적 조정은 있었지만 이후에는 대부분 2019년보다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미디어도 3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미디어는 3분기 매출액이 395억 원 나왔고요.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사상 분기 매출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은 85억 원을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 4% 급증을 했습니다. 디지털 광고, 5개 광고가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플랫폼 부분에서는 KT와 함께하고 있는 KDIL 판매액이 증가했고 그리고 CPS 광고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넷플릭스 광고를 나스미디어가 국내 독점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포인트를 맞춰서 가지고 왔고요. 네. 차트 보시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나스미디어는 지난 7월달 저점인 21,350원 저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 10월 24일 35,400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이유는 넷플릭스와 계약 이슈가 부각되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최근 조정 구간에는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었고 하지만 기관 차익 매물을 외국인이 고스란히 받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스미디어는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왔고요. 4분기 실적도 향후에는 넷플릭스 광고 수주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부터는 빠르게 올해보다는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나스미디어는 지금부터 1차 매수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는 31,000원까지 일단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미디어를 살펴봤습니다. 실적 이렇게 좋으면 연말에 배당도 줍니까? 배당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미디어까지 살펴봤습니다. MBN골드의 백인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